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각의 시대에서 한 번 더 폭발하는 사건이 TV 불안감이고, 자, TV 불안감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건 뭐냐면 텔레비전을 혼자 거의 안 보잖아요. 지금까지도 안방에 있고 가족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공간적 배치가 적어도 방 하나를 차지하고 혼자 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지금 또 1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제가 울진 후포에서 자랐는데 약간 그런 마을인데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마을이 한 40, 50가구에 텔레비전 딱 한 집 9인치 흑백 TV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온 마을이 다 모였겠네요. 온 마을이 다 그러죠. 네. 김일 뭐 하고 박치기 뭐 하고 이거 레슬링 하면 동네가 전부 다 와서 그 멍석 깔아놓고 텔레비전 하나 딱 봤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 20년, 특히 한 지난 10년 사이에 인류에서는 최초로 1인 비주얼 이미지, 스마트폰을 두 사람이 안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텔레비전은 여러 사람이 봐요. 스마트폰은 두 사람 보는 경우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박사님, 저희 출판사에서 필사책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박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AI 시대에 손의 귀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필사책이 많이 나가는 게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깊은 뜻이 있나 봅니다. 손의 귀환, 네. 리턴, 손의 복권. 손의 귀환, 손의 복권은 제가 한 며칠 전에 만든 말이에요. 복권이라는 말 알죠? 비어있는 근육이 아니고 권력을 다시 회복했다. 다시 등장했다. 그 전에 권력을 갖고 있었다. 손의 복권, 손의 재등장.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의 미디어 전문가가 있었어요. 한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했던 굉장히 그 유명한 언질이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이야기 됐어요. 미디어가 메시지다. 언론 정보학에서는 하나의 그 캐치플레이즈, 신조처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해독이 간단치 않아요. The medium is the message. 미디어란 말이 뭐냐 하면 언론 매체 하잖아요. 매체란 말이 뭐냐 하면 매개해주는 어떤 실체. 예. 전달해주는 네. 실체. 그럼 타자기가 될 수도 있고, 손글씨가 될 수 있고, 사진이 될 수 있고, 요게 매체예요. 사진기가 매체고, 타자기가 매체고, 컴퓨터가 매체고, 스마트폰이 매체일 수가 있어요. 매체가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지가 뭐야? 메시지는 뭐죠? 편지를 쓰면 편지 내용이 메시지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때 매체가 뭐예요? 매체는 종이잖아요. 편지지라는 종이고, 그 다음 메시지는 편지 내용이잖아요. 메디아가 곧 전달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종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종이가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편지 읽으면 편지지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그게 메시지잖아요. 종이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타자기가 등장했잖아요. 자체가 내용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내용이 스마트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 자체란 말은 스마트폰이 장악하고 있는 시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손의 복권까지 가는가의 긴 여정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 감각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나 하면 청각에서 시각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먼저 청각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의 시대가 일어났는데 시각의 시대가 언제쯤부터 전개됐을 것 같아요? TV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렇죠. 90% 사람이 물으면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모든 게 이제 시각이고, 뭐 조금 더 올라왔자 뭐 사진기,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건 좀 마이너 할 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이야말로 전 인류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각 위주의 감각이 주도권을 잡게 된 거는 바로 텔레비전 브라운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잖아요. 영화나 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네. 아닙니다. 1400년 후반부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지난 5000년 동안 청각 위주의 시대에서 시각 위주의 시대로 가른 분기점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쓰는 모든 문자는 뭐죠? 시각이죠. 시각이잖아요. 문자의 기원은 대략 5000년까지 올라가고, 에집트의 그림 문자부터 해갖고 중국의 한자 이렇게 들어가면 상형 문자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의 기원은 가장 올라가면 5000년 정도까지 올라가요. 5000년에서부터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 독일에서 했던 게 1400년도 후반쯤이거든요. 1400년도라 하면 1000년에서 1400년도까지는 무슨 시대? 시각이 아닌 청각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청각의 시대는 메인이 뭐냐면 구두, 입말 소리. 그때도 문자가 있었어요. 문자를 썼어요. 네. 그때까지도 2000년 전에도 시각이 아니고 보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감각의 진화는 바로 청각의 시대에서 시각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각의 시대에서 한 번 더 폭발하는 사건이 TV 불안감이고, 자, TV 불안감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건 뭐냐면 텔레비전을 혼자 거의 안 보잖아요. 지금까지도 안방에 있고 가족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공간적 배치가 적어도 방 하나를 차지하고 혼자 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지금 또 1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제가 울진 후포에서 자랐는데 전 약간 그런 마을인데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마을이 한 40, 50가구에 텔레비전 딱 한 집 9인치 흑백 TV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온 마을이 다 모였겠네요. 온 마을이 다 그러죠. 네. 김일 뭐 하고 박치기 뭐 하고 이거 레슬링 하면 동네가 전부 다 와서 그 멍석 깔아놓고 텔레비전 하나 딱 봤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 20년, 특히 한 지난 10년 사이에 인류에서는 최초로 1인 비주얼 이미지, 스마트폰을 두 사람이 안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텔레비전은 여러 사람이 봐요. 스마트폰은 두 사람 보는 경우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거예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요게 두 개 결합하면서 바로 시각 독재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근데 시각 위주의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는 궁극적으로 인쇄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쇄술하고 시각이 어떤 식으로 관련됐냐면 인쇄한 종이를 모아갖고 재본을 한 걸 책을 학술적으로 뭐라 하면 코덱스라 불러요. 낱장을 수백 장 모아갖고 재본을 한 형태, 그걸 코덱스라 불러요. 코덱스가 출현해버린 거예요. 책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책에 인쇄된 글자를 시각으로 읽는 거, 읽기라는 행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읽기는 혼자 읽잖아요. 휴대폰과 같은 거네요. 혼자 읽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읽기도 초기에는 집안마다 책이 한두 권밖에 없었어요. 한자 문화고 우리나라 같으면 사서상경 한지를 구하려면 소1 마리를 팔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했던데 신약 성경 판질이 교사 2달 월급 정도 했대요. 송아지 1마리 가격 뭐 이 정도 됐대요.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1500년도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전에는 교회에 성당에만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당에 있으니까 목사, 신부가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절 낭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10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낭독의 시대예요. 쿠텐브르가 대량으로 찍어내기 이전에는 그때 당시에 책으로 재분한 게 있다 해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우리 인지의 감각의 왜곡을 일으킬 만큼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쿠텐브르가 대규모로 찍어내면서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처음에 가장 각광받았던 게 주로 종교, 성경이었죠.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은 많아진 게 개인 연애 소설이에요. 성경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연애 소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공간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쇄문하고 결합된 거예요. 쿠텐브르크 혁명은 개인의 내면의 세계에 출현하고 링크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게 시각이잖아요. 시각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출현시킨 주범이에요. 시각의 독주가 바로 쿠텐브르크의 인쇄술부터 시작했다는 걸 처음으로 간파하고 이걸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바로 맥루한입니다. 우리 인류는 5000년부터 해갖고 1500년도까지는 인류는 보컬 중심으로, 그때 텍스트, 책이 있고 다 있었지만은 그게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성경 몇 가지밖에 없었고, 역사책하고 성경밖에 없었고, 교회 활동을 통해서 낭송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보컬의 시대였는데, 바로 금속 활자에 인쇄가 대량으로 찍어내니까네, 이제 모든 사람이 책을 소유하면서부터, 성경에서부터 개인 스토리가 연애 소설이 범람을 하면서 드디어 개인밖에 읽을 수 없는 엄밀한 내면의 세계가 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쇄할자의 첫 번째 바로 산물이 뭐냐 하면 개인주의, 개인의 독자성이 출현하고 개인의 주체성이 점점 강화되고 개인의 독자적 개인이 모여서 바로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국민국가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개인의 내면의 세계를 동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민국가, 지금 우리가 올림픽 하면 200개 넘는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 국가의 뿌리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면의 세계하고 선정 논리, 조금 그렇습니다. 선정 논리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결합을 하면서 개인의 독자성, 그게 모여져서 개별화된 국민 국가가 출현했고, 이게 사실은 불거진 게 이제 불란서 대혁명, 그전에는 전부 다 용병을 썼어요. 전쟁을 할 때. 왕들이 병사를 돈 주고 사갖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전쟁을. 용병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쟁에 별로 직접 관여를 안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나폴레옹이 나오면서 국민 개병제가 돼버린 거예요. 나폴레옹이 또 국민 국가를 실제로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20년, 30년에 남미에 있는 한 20개 나라가 독립하는 계기도 불란서 대혁명하고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이 국민 국가의 형성은 바로 금속활자하고 더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초기는. 바로 마샬 맥루한이 이야기했던 매체가 출현했잖아요. 책이라는, 금속활자라는 인쇄 매체가 출현했잖아요. 그 인쇄 매체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인쇄 매체를 보는 게 시각이잖아요. 시각의 구조를 봐야 된다. 시각이 우리 감각에서 점하고 있는 형식을 보는 거, 그 구조를 보는 것이 실제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체가 메시지란 말의 본질입니다. 인쇄술이 인류의 문화에 갖고 온 파급 효과가 개인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출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시각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게 다 연결된다는 다 게 연결된다. 신기합니다. 시각은 우리 포유동물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입니다. 개가 시각이 줄까요? 부각이죠. 낮에 다니는 쥐를 본 적 있나요? 드물죠. 쥐가 굉장히 많아도 쥐는 밤에만 다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포유동물이 대략 5천 종인데 포유동물의 3분의 1이 설치류입니다. 지종류입니다. 2억 년 동안 중생대를 거치면서 밤에 적용된 거예요. 20년째 강의하고 있는 분야인데 주라기, 백악이 거치면서 밤의 생태계로 들어갔어요. 밤에는 시각이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몸 사이즈가 10cm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민한 청각, 그 다음에 냄새, 요게 두 개가 메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포유동물은 호랑이도 밤에 다니잖아요. 포식자든 많은 동물들이 야행성일까?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중생대 때 우리 포유동물, 다 포유동물이잖아요. 적어도 1억 년 이상 밤에 진출한, 밤의 생태 환경에 적응한 종이에요. 밤에는 시각이 필요 없잖아요. 포유동물의 대부분은 아직도 시각이 아니고 후각하고 청각이 메인입니다. 특히 후각이 메인입니다. 영장류에서 드디어 시각 위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장류는 이제 어떻게 출현하느냐 하면 호모사피엔스로 오는 과정에 호미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형 영장류들이 출현해요. 고릴라, 엄밀하게 고릴라, 우랑우탄, 고릴라, 침판지. 침판지와 우리는 사촌이요. 우리는 양복 입은 침판지일 뿐이요. 그래서 이 침판지가 대략 우리가 인간에서 처음에 갈라진 게 한 600만 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장류만 해도 500종류가 넘어요. 그 영장류 계열에 오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빨리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아프리카 지금 에티오피아 이쪽 해당되는 동아프리카의 그쪽이 원래 열대 밀림 비슷했어요. 비슷했냐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인도판이 아프리카에서 분리돼 갖고 북상을 하는데 1년에 20cm까지 이동을 했어요. 5천만 년 전에 아시아 대륙하고 근접해요. 인도 대륙이 올라와서 아시아 대륙하고 충돌하고 히말라야 산맥에 파미르 공원이 올라오잖아요. 그쪽에 있는 뜨거운 바닷물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걸리잖아요. 막히잖아요. 해협에. 그래서 동아프리카까지 그 흐름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동아프리카가 온도가 떨어지죠. 네. 그게 대략 2천만 년부터 떨어지면서 바로 열대 밀림이 뭘로 바뀌느냐면 사바나 기후로 바뀌어요. 그러면 영장류가 땅으로 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바나로 늘어오니까는 괴활지, 확 펼쳐진 초지가 형성돼 있잖아요. 사바나 기후는 뭐냐면 이렇게 쭉 초지가 있고 관목들이 덤성덤성 있어요. 관목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초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풀을 뜯어먹는 바로 대형 초식동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대형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사자나 포식동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전지구로 초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1500만 년에서 1000만 년, 600만 년 오면서 그때 숨어서 바로 사자가 사냥하고 나면 찌꺼기를 먹었던 게 우리 선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 모든 맥락 속에서 포유동물은 2억 년 동안 후각하고 청각이 메인이었는데 영장류로 오면서 구체적으로 5천만 년 전부터 쭉 영장류가 출현해갖고 3천만 년, 그 다음에 2천만 년 오면서 숲에서 늘어온, 밀림에서 늘어왔고 사바나 기후에 적응한 대형 영장류 드디어 직립했죠. 200만 년 오면 호모 에렉투스로 넘어가면 사냥을 위주로 하는 우리 선조가 출현한 거예요. 괴활지란 말 알죠? 시야가 확 트인, 그러니까 시각 위주로 되는 거예요. 이때 시야가 확 트여졌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야가 확 터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원격으로 원근법이 작용하잖아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볼 때 우리의 머리는 뭔가를 미래를 구상해요. 멀리 본 이게 대략 200만 년 전부터 해갖고 언제까지 계속 진화를 했냐면 우리 인지의 폭발을 일으켜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바로 수렵 어디에 머물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이동을 하니까 매일 만나는 자연 환경이 확 트인 개활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위주로 되고 시각이 위주로 되는데 아직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없나? 오히려 시각이 인지 공간을 더 풍성하게 하고 원격으로 전체 조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공간의 깊이 차원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이게 완전히 이 장점이 3차원 깊이가 사라지고 2차원 평면으로 전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각이 그렇게 전환되고 동시에 뭐가 되느냐면 정서가 평면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감각의 정보를 처리해서 기억으로 만들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느낌이 생기고 다른 인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시각의 원재료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게 스마트폰은 평면적 정보잖아요. 유리 액정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로 평면적 정보는 깊이가 없잖아요. 입체감이 떨어지잖아요. 원격 연상, 어떤 조망이 안 되는 거예요. 조망에서 통찰이 나오잖아요. 이게 스탑돼 버린 거예요. 지난 20년 사이에. 인류 역사에서 한 찰나밖에 안 되는 요 10년, 20년이 공간 지각을 통해서 깊이의 차원을 획득해서 시각의 바로 깊이의 차원이 바로 의미의 깊이로 바뀌고 그다음 미래 설계로 바뀌고 그다음 예측으로 바뀌고 이래서 우리가 내부 모델이 굉장히 이제 풍성하게 돼 가다가 지금 와서 이 모든 장점이 한순간에 거품이 돼버리고 한순간에 2차원 평면으로 납작 이렇게 돼버리는 바로 시각의 타락이 일어났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각의 몰락. 시각의 몰락. 바로 시각이 2차원 평면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손바닥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강요하게 된 거예요. 자, 텔레비전은 여러 사람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혼자 봐요. 온갖 비밀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면 혼자 채널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 내면의 공간은 깊이 차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